그러면은 오늘은 이항 분포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을까? 모르겠네. 모르겠다. 시간이 이제 왠지 안 남을 것 같기도 하고 몰라요. 하여튼 자 그러면은 조건부 확률 을 해보죠. 혹시 질문 있니? 저번에 다 풀고 하긴 한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바로 넘어갈까 하다가 혹시 또 질문 있으면 또 모르니까 21번까지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면은 됐고 그러면 이제 이산 확률 분포를 하고 오늘 아마 독립시행의 확률도 할 겁니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항 분포까지 나가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좀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까지 해가지고 좀 그 약간 유니버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맞나?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약간 좀 전체적으로 아우러서 해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통계입니다. 통계. 야 그런 거까지 그 뭐지? 다음 시간이 7월 17일이잖아. 그죠? 휴일이던데? 그죠?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시면 됩니까? 고객님의 그 요청에 따라 그 움직이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괜히 또 늦게 끝나가지고 또 막 너 때문에 못 놀았다 이러면 내가 또 약간 좀 미안해질 수 있으니까 저는 진짜로 상관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 제헌절이라서 휴일이더라고. 그래서 일찍 하는 게 좋니 아니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원래 시간대로 해요. 일찍 하는 게 좋니? 해치지 않습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의사를. 네, 상관없어요.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저 원래도 방학이었어요. 일찍 하는 게 낫니 그러면? 아니 딱히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또 일찍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짱 자고 싶어요. 그 일찍 한다는 게 아침에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없는데요. 내가 11시인가에 대치동을 갈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끝나고 바로 오면 한 1시쯤 되지 않을까? 1시, 4시? 이러면은 괜찮지 않나요? 1시 그럼 6시로 해요? 아니 저 상관없는데? 왜냐면 보통 이렇게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냥 6시, 10시 해요? 6시, 10시 할게요 그러면. 알겠죠? 1시, 4시? 그래요? 알겠습니다. 1시, 4시 할게. 아니 어차피 끝나고 바로 올 생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상관이 없어서 아닌가 상관이 있나? 맞네? 상관이 있네? 1시로 할게요 얘들아 그죠? 맞네?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기록을 해주세요. 다음 시간은 1시입니다. 나도 여기다가 해놓을 테니까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바로 오면은 빨리 갈 수 있네? 그렇네. 이렇게 4시까지 하겠습니다. 제헌절이라니 그죠? 헌법 제정인가? 모르겠다. 원래 그거 휴일 아니었는데 원래 한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통계입니다. 통계 물론 4시 플러스 알파긴 하지만 아마 4시쯤 끝나면 되지 않을까?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냐면 클리닉을 하는데 이게 내가 문제를 더 주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문제를 필요하면 달라고 하세요. 문제 더 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통계가 모르겠어. 근데 한 60%의 학생들은 난 이게 제일 쉽다고 해요. 왜냐면은 응용을 해봤자 다른 거에 비해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괜찮을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가 주어진다? 자료? 그래서 이제 그 자료에 연관되는 그런 무언가가 필요해요. 자료가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자료를 해석하는 어떤 그런 능력을 기르는 거라고 자료를 해석합니다. 그런 자료. 이제 그런 건데
그럼 이제 이 통계라는 단원에 나오는 자료는 뭐냐? 이쪽은 얘는 확률 분포라는 게 확률 분포.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딱 그 어디 갔니? 이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 그 개념에 좀 나와 있어요. 이상형 분포 해가지고 확률 변수가 그러니까 확률적인 결과에 따라 결과값이 바뀌는 이제 변수 성격에 따라 이제 뭔가 이제 그 변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는 그냥 함수야. 함수 관계인 어떤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보를 보고 우리가 뭔가를 좀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관계니까 이게 뭐 정의역과 치역 같은 그런 게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변화는 변수니까 약간 정의역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뭔가가 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그게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 그래서 이쪽은 2, 3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2, 3 확률 변수. 그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계는 어떤 함수 관계를 주는 거예요. 함수 관계를 보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는 거고요. 그럼 그 함수 관계는 정의역의 종류에 따라서 얘가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바뀌어지는 종류가 이상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나눠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그 정의 여기 이쪽은 셀 수 있는 거야. 얘는 셀 수 없어.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 그래서 셀 수 있는 것으로 따지면 그럼 여기는 얘는 이런 거예요. 약간 턱걸이 횟수. 턱걸이 횟수. 턱걸이 잘하니? 못해요? 턱걸이 잘해요? 못해요? 아 그래요? 자 횟수 이런 거는 딱딱 떨어지죠. 뭐 1.5개, 1.3개 이런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보시면 돼요. 이쪽은 이렇게 좀 생각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나이라고 할까? 나이도 좀 애매하긴 한데 나이 말고 또 뭐 있지? 그래도 좋아하는 거 있니? 게임의 개수. 게임 개수. 이런 것도 약간 딱 셀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연속 확률 변수라는 건 이런 거죠. 자, 키, 몸무게. 그래서 되게 많이 예로 나오기도 합니다. 이쪽은 키, 몸무게. 그러니까 이러면서 나 180인데 정확하게 180은 아닙니다. 180.0123, 5, 6, 7, 8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 모금 마시고 남은 우유의 양이죠. 이런 것도 연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함수 관계로 표현할 때 이쪽은 이렇게 됩니다. 이쪽은 표로 표현해. 표를 가지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표 이렇게 표. 그래서 얘는 확률 분포 표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산 확률 분포 표라는 걸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표로 나타내면 팔 빠져요. 죽어. 못해. 뭐 1.0001, 뭐 1.000 이런 거를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쪽은 그래프로 나타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형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그럼 얘가 x야. 얘가 x야. 자, 그래서 그냥 내가 미리 때리고 갈게요. 미리. 자, 미리 이제 y값.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형태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쪽을 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 자,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대학교 때 배웠거든요. 왜 이게 질량이고 왜 이게 밀도인지 까먹었어요. 진짜로. 배웠는데 까먹었어. 근데 의미가 별로 없어. 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지만 뭐 그냥 필요 없어. 그냥 질량 함수, 밀도 함수고, 그리고 차라리 이걸 기억해. 얘네 둘은 그냥 확률의 일반항입니다. 그냥 y 값의 일반항.
y 값의 일반항. 그래서 얘가 변수가 x 값이잖아. x 변수 정의역이니까 x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표로 나타낼 수 있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확률의 일반항입니다. 확률의 일반항. 요게 차라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질량이에요? 왜 밀도예요? 내가 책 찾아봐서 줄게. 책에 있어. 그러니까 집에 아마 그게 있을 걸. 근데 내가 그걸 안 핀 지 한 대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됐지? 2000 몇 년 언제지? 내가 2006년 7년에 졸업한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19년 동안 안 펴봤거든요. 나 대학교 졸업한 지 개 오래됐구나. 하여튼 그래? 이때 안 펴봐가지고 펴질지 모르겠지만 찾아 보여줄게. 그러니까 보여줄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냥 이것만 기억해요. 제발 얘는 y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일반항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확률의 일반항 정도로 기억하시면 끝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야. 그리고 기왕 하는 거 조금 더 우리 좀 가보자. 조금 더 가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거든. 얘는 차라리 이렇게 좀 기억하는 게 편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목적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러면은 여기는 보통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 확률 질량 함수는 우리가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쪽은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그러니까 진짜야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종종 일반적으로 보면 3번도 보면 EX 뭐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EX, VX, 시그마 X 뭐 이런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거의 보통 대부분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그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는 확률 밀도 함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보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할 거면 좀 귀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 교육과정은 그게 없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아마 내신도 이게 거의 나올 일이 없을 거고 그럼 어떤 걸 보통 구할 거냐 이쪽은 얘는 범위의 확률을 구할 겁니다. 요게 목적이야. 그래서 그 목적의 어떤 형태를 잘 구별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적의 어떤 형태.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쓰고 가자. 이게 그냥 거의 정리.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게 어떤 거를 구한다는 건지가 대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해서 정리하시면 조금 편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문제가 그냥 이렇다는 거야. 나오는 문제가.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보는 게 기본적인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씨 노래가 좀 늘었나? 나 오늘 노래 미친 듯이 불러봤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약간 그 자유로워가지고 차에서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서 왔는데 열창했거든. 물론 문 닫고 문 열고 부르면 좀 창피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목이 안 갔네. 삑산 나면 비웃으시면 됩니다. 그냥 끼리끼리 넣으시면 돼요. 자. 그 김장훈이라고 그 뭐지 스투문인가 그 가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예전에 되게 좋아했던 노래가 있어서 그게 갑자기 땡겨가지고 열심히 오늘 부르다 왔거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겁니다. 그 이산 확률 분포입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피처링. 도수 분포 표현. 여기서 와요. 그러니까 도수라는 거를 가지고 볼 거면 도수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비슷한 어떤 함수 관계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단원으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도수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 관계라는 게 이게 x, 이게 y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을 찍을 수 있어. 점을 이렇게. 뭐 이렇게 x하고 y 이렇게 해가지고 점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래프로 하자면 굳이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자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수학 시험 점수, 수학 시험에 대한 점수를 가지고 본다 이렇게 쓴 거야. 자 그래서 혹시 그 수학 시험 봤을 때 약간 좀 받고 싶은 점수가 있니? 100점. 100점? 100점? 너는 받고 싶은 점수가 있어요? 80점. 80점이요? 그래요? 그럼 받고 싶은 점수가 있니? 100점이야? 그래 알았어. 80점, 90점, 100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나눠줘서 도수니까 1, 80점 2명 있자. 90점 3명 있고 여기 100점 5명.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합이 총 10이라는 거죠. 그럼 이걸 보면 뭘 생각해요? 집에 언제 가지? 뭐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면 얘를 보고 뭐 했어? 아니 야 얘만 가지고 그렇네? 하고 보는 게 아니라 대표값과 산포도거든. 그러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 해석했을 때 대표값이라는 게 있고 산포도라는 게 있다는 거죠. 대표값이 있고 산포도가 있다는 거. 그럼 대표값은 원래는 세 가지가 있었거든.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알아. 기억 안 날 거 알아요. 그죠? 자, 뭉게뭉게하면서 중3 때인데 이게 평균이라는 게 대표값이고요. 그 다음에 중앙값이라는 게 있고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싶지 않잖아. 그냥 평균만 기억해. 얘만 기억해. 나오는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거는 대표값은 평균밖에 없어요. 최빈값 구하라 그딴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앙값 구하라는 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포도라는 건 산포도는 이게 있죠. 분산과 and 표준 편차라는 게 표준 편차.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볼 거라는 거지. 그러면 자 평균이라는 건 그냥 80점 2명, 90점 3명, 100점 5명이니까 그냥 총점을 도수로 나누면 됩니다. 도수의 총합.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별량이라고 부르거든. 별량. 이걸 별량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별량을 가지고 이제 총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다 더한 다음에 그다음 이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그럼 80 곱하기 2 더하기 90 곱하기 3 더하기 100 곱하기 5. 그럼 걔를 여기 있는 도수의 총합인 10으로 나누는 거죠. 이러면 되겠지 뭐. 그럼 160점에 270점이니까 430점에다가 500점이니까 930점. 그래서 이걸 나누면은 93점이 평균이라는 거지. 이런 시험 어떤 시험인 거야? 93점이 평균이야. 이렇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일 거거든요. 그래서 평균은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그런 그 형태 별량의 총합에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주는 게 평균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똑같은 93점이라고 봐봐. 평균이 똑같은 93점이야. 근데 한 명은 93점, 93점, 93점 이렇게 평균 93점인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은 83점, 93점, 103점 좀 그렇잖아. 그럼 여기는 그럼 88점, 93점, 98점 이렇게 있는 거죠. 됐니? 그럼 얘네들은 평균은 똑같이 몇 점이에요? 93. 근데 생각해봐. 얘는 성격이 고르게 잘하는 약간 좋게 말해 육각형이고요. 얘는 뭔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 못하는 게 있고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분명히 얘네 둘의 어떤 형태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을 거 아니야. 돼요?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산포도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를 만들 거냐면 분산부터 시작해. 분산. 혹시 분산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아니 분명히 이게 차이가 있으니까 좀 그런 게 존재해.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좀 도입하냐면 이쪽에 편차라는 거예요. 편차라는 걸 도입해. 그러니까 여기도 평균이 93이고 얘도 평균이 9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대표값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기 위해서 편차라는 걸 도입을 하는데 얘는 이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별양에서 평균을 빼시면 돼요. 이게 편차야. 이게 편차야. 자, 나는 은근히 이게 헷갈렸다? 평균에서 별량을 빼는 건지 아니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건지 헷갈려서 고등학교 때 외울 때 변태로 외웠어요. 왜냐면 이게 좀 센 발음이잖아. 미안해요. 그죠? 너무 역겨우면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외우는 게 좀 편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평균이 뒤쪽에 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든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볼 거거든.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보는데 그러면 여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빵빵빵. 편차가 다 0이야 이쪽. 싹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를 가지고 어떤 숫자로 나타낼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얘를 가지고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다라는 거지. 편차의 평균을 구하고 싶었다. 왜냐면 그래야지 뭔가 이 자료에 대한 특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볼 건데 그러니까 얘를 보고 자 얘가 별량이야. 평균은 얘였단 말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 5하고 0하고 5라고 쓰고 이제 설레는 거지. 그죠? 뭔가 나온다 라고 하지만 가장 큰 함정은 이거죠. 상쇄가 되거든 이게. 숫자는 나오는데 상쇄되기 때문에 이쪽은 이거다. 편차의 총합은 무조건 0이야. 무조건 0이야. 무조건. 어떻게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 순간 무조건 이게 그쪽에 걸리거든. 평균을 우리가 이미 구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칭이 맞아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평균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나? 라는 생각에 그럼 그게 뭐냐면 부호를 죽이는 방법이지. 부호를 죽이는 방법. 그럼 부호를 죽이는 방법을 이렇게 떠올렸다는 거야. 얘를 제곱하는 거야. 얘가 편차인데 이쪽은 편차를 제곱하는 거야. 편차 제곱. 그래서 얘가 5의 제곱 25. 얘가 0이고 이게 25가 됐을 거야. 이렇게 들어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제 25랑 25니까 괜찮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그럼 이제 편차의 총합이 0이었기 때문에 부호를 없애기 위해서 편차의 제곱을 가지고 본 거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뭔가 봐야 되는 건 어떤 값이 나와야 돼. 이 자료에 대한 어떤 그 수치에 대한 값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특징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는 걸 구하는 거예요. 편차 제곱 평균. 이걸 구하는 거지. 그럼 얘는 다 더하면 50이고요. 걔를 3으로 나눈 게 여기 있는 자료에 대한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게 산포도라는 거죠. 산포도. 그럼 이제 그랬을 때 이 편차 제곱의 평균을 이름에서 이쪽을 얘를 뭐냐면 분산이라고 부르는 분산. 분산이라고 불러서 분산. 이렇게 불렀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분산입니다. 이제 분산을 가지고 봤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어. 너무 커요. 아니 차이가 50밖에 안 나는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쪽이 뭐냐면 이게 16.xx잖아. 좀 그렇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뭐 분산을 쓸 건 좀 커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내가 원했던 건 편차에 대한 평균이야. 편차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곱을 죽이고자 그냥 분산에다가 뭐냐면 그냥 루트를 씌웠어. 분산에다 루트 씌운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럼 뭔가 제곱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고 내가 원하는 편차에 대한 무언가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표준화된 편차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얘를 표준 편차라고 부르는 거죠. 그 흐름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보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는 건 여기 있는 얘네들을 구하는 게 자료에 대한 어떤 성질들을 알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값이 나온다라는 거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쪽은 그냥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고 올라왔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배웠지 뭐. 그렇죠? 배웠는데 까먹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건데 어차피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쓰진 않을 거고요. 그럼 얘가 이제 어떻게 여기 있는 함수 관계가 바뀔 거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저기 있는 거를 별량이라고 부르지만 여기는 이름이 바뀌어요. 똑같은 x는 x인데 이쪽은 얘를 자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이렇게. 그래서 나는 되게 강조하는 건 여기 있는 변수의 어떤 종류를 강조하는 거. 되게 강조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뭐 지금 보면 당연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x라는 거에 대한 변수 x 전체 어떤 집합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얘가 80도 있고요. 90도 있고요. 100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바뀌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그냥 x에 대한 확률 변수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y값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 치역 같은 경우들은 이쪽은 얘는 뭐냐면 확률로서 나온다는 거고 그럼 얘는 전체가 10이니까 10분의 2지. 여기는 10분의 3이 될 거고 이쪽은 10분의 5가 될 거예요. 다 더하면 1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수 분포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확률로만 바꾼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름만 바뀐 거고요. 여기서 y 값이 확률로만 바뀐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방식. 그래서 어떤 거냐면 그냥 여기 있는 평균을 구할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있는 변수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x에 대한 평균이다. x에 대한 평균. 그래서 기대값이라 기대값, expectation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m이라고도 불러요. 민 밸류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얘는 그냥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이거를 구하는 방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이거를 싹 다 곱하면 되거든요. 곱해서 더합니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얘로 나눠요. 얘로 나눠. 자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여긴 얘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얘를 곱해. 그래서 더할 건데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야. 1로 나눠. 1로 나눌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표현하기로 이렇게 긁는 이렇게. 옛날엔 진짜 미쳐가지고 칠판을 긁었거든요.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얘들이 안 까먹더라고. 근데 지금은 못해요. 내가 너무 그거에 늙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냥 얘는 긁는 세 글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없긴 할 거라서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그냥 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얘를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80 곱하기 10분의 2 더하기 90 곱하기 10분의 3 더하기 100 곱하기 10분의 5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평균. 긁으면 돼. 자, 긁으면 되고, 그러니까 이쪽 자체 목적이 자료를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평균과 분산과 표준오차로 이쪽은 얘는 자료를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걔를 가지고 보는데 그럼 분산은 뭐냐? 분산은 이겁니다. 그냥 편차 제곱의 평균입니다. 근데 이게 1번이야. 이것도 써요. 그러니까 근데 교과서는 아마 얘는 거의 안 쓰고 2번만 쓸 거거든. 2번만 쓸 거거든. 그리고 이걸 분산, 그러니까 베리에이션인가? 몰라. 맞는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걸 분산 이렇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쪽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얘를 표현하면 돼. 그래서 x라는 변수에 대한 평균, x라는 변수에 대한 분산으로 가고요. 시그마 x라고 해. 시그마. 얘가 시그마야. 소문자. 시그마. 얘는 그냥 루트라고 쓰고 vx. 루트라고 쓰고 vx야.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얘는 그냥 딸려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얘를 해석하면서 내가 용어를 설명할 건데 그냥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엄청나게 뭐해 보이거든요. 근데 별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좀 증명을 좀 해볼게요. 봐봐. 그래서 이 페이지에 그 3번 그거를 좀 보시면 됩니다. 3번 이렇게 좀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증명을 할 겁니다. 이건 중학번이니까 자 이렇게 더 지우고 증명을 할 건데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쓸 거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쓱 하고 쓱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거를 x라고 쓰고 px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x1, x2, 점점점, xk라고 쓰고 점점점 xl까지 가요. 일반화시켜. 이거 얘를 일반화시키는 거 그냥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는 확률이니까 p1, p2, 점점점 pk, 그다음 pn. 그래서 다 더하면 1이야. 다 더하면 1이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거는 시그마라고 쓰고 첫 번째 k는 1부터 n까지 pk. 그래서 요게 일반항. 얘가 일반 K번째 일반항. 그리고 자 봐봐, Y의 일반항, 확률의 일반항 얘를 가지고 이게 정확히 얘가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가끔 몰라요. 그러니까 내신할 땐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거고요. 만약에 수능을 본다고 쳐도 이 용어가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좀 약간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의 일반항 PK야. 이렇게 돼요. 자, 그럼 확률의 전체 총합은 1입니다. 얘는 1이겠죠. 당연히 1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겠지. 두 번째, 아까도 말했지만 평균을 구할 거면 긁어요. 그럼 긁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xk, pk. 자,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얘가 x 값이고 얘가 y 값입니다.
그래서 x랑 y를 곱하는 거예요. x랑 y를 곱해서 얘를 가지고 시그마라고 쓰고 k는 1부터 n까지 싹 다 더하면 얘가 평균이야.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거 있죠. x, y 곱하는 거 있지. 얘를 내가 세 글자로 긁는다고 표현할 거야. 이 표현만 기억하자. 요것만. 그럼 요것만 기억하면,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보기가 좀 짜증나서 그러거든요. 근데 막상 이거를 해석할 줄 알면 그냥 거의 그냥 용어 그대로예요. 그냥 그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라는 거지. 조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게 평균입니다. 요게 평균인데, 자, 우리가 아까 평균 대표값만 가지고는 자료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했고요. 자, 그랬을 때 그거를 가지고 좀 보충할 수 있는 게 산포도였어. 산포도 얼만큼 흩어져 있나. 그럼 그거를 보는 게 그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고, 분산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그러면 이건 이렇게 돼요. 편차 제곱이라는 건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게 되는 거기 때문에 xk-m 이게 편차입니다. 이게 편차야. 이게 편차야. 이게 편차야. 근데 그거를 평균을 내야 돼. 그럼 편차의 총합은 0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뭐냐면 편차를 제곱합니다. 편차를 제곱해요. 그럼 그거를 또 평균 냅니다. 걔를 평균 내. 그럼 평균 내는 건 긁는다야. 평균 내는 건 긁는다야. 평균 내는 건 긁는다야. 긁어야 돼. 그럼 뭐랑 긁어요? 확률이랑 긁어야지. 확률이랑 긁어야지. 긁을 거면 x, y를 곱해야지 평균이 나온다며. 그럼 걔를 더해야지. 처음부터 끝까지 더하면 얘가 평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우리가 원하는 분산이다라고 하지만 아무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아무도 얘를 이대로 그대로 냅두지 않아요. 절대로 이대로 그대로 냅두지 않아. 그래서 이거를 편차 제곱의 평균을 쓰면 되거든. 근데 아까도 봤지만 얘가 93점이야. 93점이야. 그러면은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왜 얘를 잘 안 쓰냐면 왜 얘를 잘 안 쓰냐면 봐봐. 그러니까 물론 못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래. 그럼 봐봐. 80에서 93 빼잖아. 그럼 편차는 마이너스 13점이야. 편차는 마이너스 3점이죠. 편차는 7점이야. 그래서 그럼 여기서 이게 편차거든요. 이게 편차거든. 그럼 편차를 제곱하면 169야. 얘는 9야. 얘는 꼴이 나는 거야. 그래서 긁어요. 그럼 얘랑 얘를 긁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얘랑 얘를 긁으면 소리를 별거 없구나. 그냥 얘랑 얘를 또 긁으면 하기가 싫어져. 그렇잖아. 그래서 이걸 잘 안 쓰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자, 잘 봐봐. 여기를 전개하면 xk의 제곱 빼기 자 2mxk 플러스 m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거기에 pk라고 곱할 수 있다는 거야. 돼요? 이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얘를 가지고 그냥 곱해. 그럼 xk의 제곱 pk입니다. 그다음 마이너스 2m이 되고요. xk pk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플러스 자 이쪽은 m제곱 pk입니다. m제곱 pk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써서 이쪽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간다는 거지. 되니? 이거야. 자, 이겁니다. 자, 그럼 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따로 보고요. 저렇게 따로 볼 거고요. 이렇게 따로 볼 거야. 자, 그러면 내가 한번 해줄게요. 내가 이거 쓰기 귀찮은데.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 제곱 pk 이거야. 자, 이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k가 변수거든요. k가 변수야. k가 변수라서 m 값은 변수가 아니니까 얘를 밖으로 빼서 2m이라고 쓰고요. 이쪽은 시그마라고 한 다음에 여기는 자 k는 1부터 n까지라고 쓰고 xk, pk라고 쓰는 거죠. 이겁니다. 이렇게 딱 쓰는 거야. 자, 요게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똑같아. 이거 m제곱만 밖으로 빼면 되겠네. 플러스 m제곱이라고 쓰고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pk. 여기까지 됐니? 그죠? 이거야. 자, 그럼 봐봐라. 긁었다? 얘 긁었어요. 긁었는데 뭐에서 긁었어요? 제곱해서 긁었죠. 그러면 뭐에 대한 평균일까? 제곱에 대한 평균이야. 되니? 제곱해서 긁었으니까 그래서 얘를 2x 제곱으로 써.
돼요? 2x제곱. 자, 이거야. 그 다음에 야, 이거를 가지고 보는 게 그냥 긁은 거거든요? 그냥 긁었으니까 평균이야, 이게. 평균. 그리고 얘는 아까 전체 이거 한 게 1이야. 그럼 얘 그냥 이거 1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여기 2m제곱 마이너스에서 m제곱 더한 거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여긴 얘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2x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m제곱이야. 마이너스 m제곱. 그래서 얘를 굳이 말하자면 m값이 2x니까 이놈을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 이놈을 제곱.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돼요? 오케이? 자, 이거야. 자,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씁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야.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얘를 가지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공식으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제평평제곱.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렇게 쓴다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거지. 물론 근데 여기는 이게 더 오지 않네? 93을 제곱해야 되네.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것도 하면 6,400. 이건 1번에 낫겠다. 8,100. 이쪽은 10,000. 그래서 이거 긁어가지고 제평을 구해요. 이게 x제곱이니까. 제곱의 평균 구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 그래서 둘 다 그냥 알아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은 아마 교과서나 모든 책은 2번을 가지고 오지게 나올 건데 이거 오지게 나와봤자 뭐라 그럴까? 하여튼 그래. 이게 편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데 보통은 아마 2번이 편할 거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건 긁으면 평균입니다. 긁으면 평균이야. 근데 얘는 제곱해서 긁었어. 제곱해서. 그래서 얘는 제곱에 대한 평균이라는 거죠. 그거를 좀 기억하시라는 거야. 되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이렇게 쓰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 말이 복잡한 거지 별게 없어요. 넘어가보자. 자, 그래서 쉬운 것들은 이래요. 자, 그 2번 볼래요? 4페이지 2번. 개 쉬워요. 우선 제발 그 밑에 거 있죠? A, A, B 있죠? 그냥 걔를 먼저 다 더해. 2A 더하기 B가 1. 이거 그냥 쓰고 가 제발. 쓰고 가세요. 그리고 평균이 5라 그래요. 2x가 5거든요. 다 긁은 게 5라는 거. 다 긁은 게 5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긁으면 2a 더하기 4b 더하기 6b입니다. 그럼 그냥 그게 5라. 끝이야. 그럼 여기는 뭐냐? 여기 파이. 그러면은 6a 더하기 6b가 5다. 그럼 6으로 나눠 그러면. 그럼 a 더하기 b가 6분의 5겠죠. 끝났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라는 거기 때문에 별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가 3분의 2인 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좀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이제 뭐냐면 평균이니까 18분의 5가 된다라는 걸 이용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5번 같은 거 그죠? 5번 같은 게 좀 보통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 거 같은 경우 좀 쉽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쓰기 위해서는 5번 같은 거를 좀 쓸 수 있는 게 맞아요. 5번 같은 거. 자, 그럼 이제 5번을 좀 보겠습니다. 5번. 2, 3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1부터 4까지 자연수. x를 이렇게 딱 했어요. 여기서 1, 2, 3, 4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p라고 쓰고요. x가 k, px 이렇게 쓰는데 나와 있는 조건이 이거거든요. p라고 쓰고 x 이퀄 k 더하기 2 빼기 p라고 쓰고 x 이퀄 k입니다. 그럼 얘가 4분의 마이너스의 k지. 뭐야? 하여튼 이렇습니다. 자, 그럼 k 대신에 1하고 2를 대입하라고 했거든요. 식으로 넣으세요. 1 대입해. 그럼 p x 이퀄 3 빼기 px 이퀄 1이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고요. 그다음 2를 대입하시면 p라고 쓰고 x 이퀄 4라는 게 있고요. p라고 쓰고 x 이퀄 2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4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럼 뭐 아무거나 생각해. 자, 야 너 그 3하고 1 중에 좋은 거 있어요? 네. 3하고 1 중에 좋아하는 숫자 있어요? 1이요? 그래요? 얘를 그럼 키 어장 합시다.
얘가 P1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넘기잖아? P1 빼기 4분의 1이 P3이다. P1 빼기 4분의 1이 P3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얘는 P1 빼기 4분의 1 써요. 이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알아야 돼.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럼 너는 2랑 4 중에 땡기는 거 있어요? 2요. 2요? 그럼 얘를 P2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를 P2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P2 더하기 4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5번 같은 경우는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 전체가 1인 거예요. 무조건 1입니다. 무조건 1부터 4까지가 변수의 끝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더하면 1이야. 무조건 다 더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 날라가니까 P1 2개, P2 2개니까 2라고 쓰고 P1 더하기 P2가 1인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는 P1 더하기 P2는 2분의 1입니다. 그럼 뭐 하나로 바꿔도 되고 끝났어. 그리고 자, 평균이 8분의 21이 돼. 긁어. 다 긁으세요. 그러면은 P1, 3P1, 4P1. 그 다음 여기는 빼기 4분의 3.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긁은 거 보면 2P2, 4P2니까 플러스 2P2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4 곱하면 1이니까 플러스 1. 그게 얘는 평균이고 그게 8분의 21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8분의 6을 더하니까 8분의 27이고요. 그럼 8분의 27에서 8분의 8을 빼니까 8분의 19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4P1 더하기 6P2라는 게 이쪽은 8분의 19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P1 더하기 P2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4P1 더하기 4P2 예배해. 2가 되겠죠. 굳이 말하자면 얘는 8분의 16이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P1, P2 다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끝이야. 뭐가 없어. 그리고 P 이퀄 X 이퀄 1이니까 P1 구하라는 거야. P1을 구하라는 겁니다. P1 얘를 구하라는 거야. 이거 얘를 구하라는 거기 때문에 P2만 죽이면 장땡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번 같은 거에 별표를 치세요. 1번. 그러니까 아마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고 쳤을 때 우리는 그냥 공식만 오지게 외우거든요. 공식만 오지게 외워. 그래도 그 개념을 했다고 생각하겠지? 그건 오산이에요. 오산이야. 자, 그러니까 얘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1번 같은 걸 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1번을 할 줄 알아야 약간 일반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문제라는 건 9번 같은 거거든요. 9번?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서 그냥 내가 이건 어려움을 끌어갖고 왔거든요. 보통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랬으면 귀찮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확률을 구해야 돼. 나머지는 굳이 뭐 우리가 확률을 따로 안 구하는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산 확률 분포는 확률을 구해가지고 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번하고 9번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하고 9번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풀고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고 그래서 공식은 당연히 다 알아두시는 거고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차피 표준 편차를 안다는 건 나머지를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마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나오는 게 일반적일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1번으로 갑시다. 1번. 자, 그럼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대. 각각의 공에는 1 또는 2 또는 3 중 하나의 숫자가 적혀있다. 이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확인한 2개의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라 하자. 확률 변수 x. x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잖아. 그래서 그거를 약간 어쨌든 체크를 해두는 거지. 그러면은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나는 거죠. 1 아니면 2 아니면 3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야, 여기서 1만 2개를 꺼낸다고 치면 곱하면 1이거든요. 1? 그 다음에 만약에 1하고 2를 2개를 쓴다? 그럼 2가 나올 겁니다. 1하고 3을 쓴다? 3이 나올 거라는 거죠. 곱하면 자, 그 다음에 2하고 3을 쓴다? 6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2하고 2를 쓰면 4. 그 다음에 2, 3은 6. 3, 3은 6.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게 X예요.
이게 x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생각해 보면 이쪽은 이런 거라는 거죠. 잘 봐봐. 그러니까 얘는 다 얘를 쓸 필요가 없기는 해요. 다 얘를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무조건 얘를 맨날 그리면 좀 애매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런 문제들은 여기에 맞게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x가 4일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x가 4일 확률. x.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게 4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고요. 그럼 곱한 게 4가 될 거면 2가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2가 두 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를 총 합해서 7개거든요. 7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를 얘를 P개라고 쓰고 이쪽을 Q개라고 쓰고 이쪽을 R개라고 쓰면 되겠죠.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하냐. 몰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야. 이런 식이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근데 그냥 이거만 쓰면 돼.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7개가 되겠죠. 딴 건 모르겠어. 그냥 이거밖에 몰라. 자, 근데 얘는 딱 정확하게 2만 2개 나와야 돼. 2만 2개 나와야 돼. 2만 2개 나와야 돼. 그럼 2만 2개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그냥 얘는 이거죠. 7개 중에 2개를 뽑았더니 어머나? Q개 중에 2개가 나왔네? 이런 거죠. 2가 Q개 있으니까 그 중에 2개를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확률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고요. 그럼 그게 뭐냐면 21분의 1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1번에 그래서 별표를 치세요. 이런 걸 잘해야 돼. 이런 걸 잘해야 돼. 그러니까 공식은 솔직히 남들 다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차별을 둘 수 있는 게 이런 걸 잘 풀어야지 좀 약간 시험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여기는 7 곱하기 2. 어차피 2 곱하기 1은 얘도 똑같이 나오니까 지워지니까 필요 없고 이거 분의 Q 곱하기 Q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얘가 21분의 1. 그럼 이게 이렇게 돼서 이만큼이 지금 2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Q 곱하기 Q 마이너스 1이 2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요거라는 거지. 그럼 야 누가 봐도 2 곱하기라니? 뭐 방정식 풀어가지고 써도 되는데 하나는 음수일걸? 음수 안 나오니까 Q가 2겠지. 그럼 얘는 2개가. 이게 2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나타냈다라는 거. 그걸 나타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봐봐. 이번에는 이겁니다. 2라고 쓰고 2라고 쓰고 P라고 쓰고 이런 걸 잘 풀어야 돼 얘들아. 자, X 이퀄 2입니다. 그 다음에 이퀄 3이라고 쓰고 P라고 쓰고 X 이퀄 6입니다. 그럼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하나는 1, 하나는 2를 뽑아야 돼요. 하나는 1, 하나는 2.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그거밖에 안 나와. 그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6이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3이라는 거죠. 2 곱하기 3. 1 곱하기 2, 2 곱하기 3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는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2라고 쓰시면 되고 곱하기 무조건 전체는 7개 중에 2개를 뽑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는 7개 중에 2개를 뽑는 거니까 이거 분해 얘는 3 곱하기가 되겠죠. 3 곱하기 이거 분해 그럼 1한 개, 2한 개야 1한 개, 2한 개야 1한 개, 2한 개야 1은 P개 있으니까 P, C, 1입니다 2는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C 그러니까 그냥 P 곱하기 2야 P 곱하기 2 그냥 2P야 2P 이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니까 하나는 2고 하나는 3입니다 그럼 여기는 2개 중에 1개 그 다음 여기서 3은 R개 있으니까 R개 중에 1개 어차피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럼 2P 곱하기 2니까 4P고요 거기다가 이거 이퀄은 이쪽이 뭐냐면 여기는 2R에다가 3 곱하니까 6R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봐 아니 이미 얘가 2개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P 더하기 R이 5입니다 P 더하기 R은 5다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이거 2로 나누면 2P 이퀄 3R이 되기 때문에 그냥 2P 더하기 2R이라고 쓰면 얘가 12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얘가 2P가 3R이니까 이게 3R 그럼 5R이 10이기 때문에 R값이 2라는 거죠 그럼 P는 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개수가 싹 다 나오는 거야 싹 다 나오는 거죠 싹 다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얘가 P가 3 R이 이쪽은 2입니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보시면 이만큼의 형태 그래서 여기는 그냥 1이니까
7C2분의 이쪽은 3C2겠죠. 1이 3개 있으니까 1만 가지고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7C2분의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게 얘기 때문에 이쪽은 P 곱하기 2니까 2P니까 여기는 이제 2 곱하기 3이니까 얘는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7C2분의 3은 1하고 3이니까 1은 3개, 그 3은 3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9가 되는 거죠. 3 곱하기 3. 그래서 이렇게 되는 형태의 3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싹 다 더해주시면 답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y 값 답입니다. 이 세 개를 더해주시면 답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7C2가 21분의 18.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여튼 이렇게 해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되고, 그래서 1번은 중요합니다. 이쪽은.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맞고, 이게 약간 요즘에 잘 나오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평균이랑 분산이랑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고, 얘는 뒤쪽에도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뒤쪽에. 그래서 걔를 좀 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요거를 좀 해보고, 그게 아마 32번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좀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